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BMW의 기함 i7 7 시리즈 중에서도 전기차 i7의 리뷰인데, 이거를 좀 표현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성비로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i7도 급이 되게 많아요. 740i부터 750e, 그리고 i7 e드라이브 50, x드라이브 60, m70 이런 식으로 되게 급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중간,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는 740i가 있고요, 740d가 있는데, 어차피 저 내연기관 차량들은 키우지 않으니까 그 차량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쪽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전기차의 매끈한 느낌, 그리고 조용한 느낌, 노이즈와 바이브레이팅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기 차량을 훨씬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i7에서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i7 e드라이브 50입니다. 오늘은 이 750e 다음에 있는 전기 차량 i7 e드라이브 50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드라이브 60과 m70 모델 모두 다 장거리 챌린지도 했었고요, 실생활 리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진짜 여러가지 생활 속 리뷰부터 시작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x드라이브 60이나 70 모델 그 두 모델은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사실 나지 않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됐을 때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차량에다가 2억 이상 태운다는 것은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2억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제 인생이 정말 꽃피었다는 결과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7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꿈의 차. i7 x드라이브 60이 내가 나중에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거나,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나중에 금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최상의 영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x드라이브가 아니라 후륜구동 모델인 e드라이브 50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오히려 좀 기뻤어요. 하지만 기쁘다는 생각도 잠시, 저는 후륜구동 차량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후륜구동으로서 고성능 후륜구동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듀얼 모터가 들어가야 적당한 수준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거의 듀얼 모터를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4륜구동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i7 e드라이브 50 차량을 타면서 완벽하게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차량을 이렇게 밟고 나가면서 지금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고 정말 매끈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아무리 뭐 6기통 740i의 방음이 좋든 NVH에 신경을 썼든, 신경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i7의 이 정숙성은 사실상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것과 엔진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륜 구동이 아닌 전기차 후륜 구동으로서 이렇게 달리는 그렇게 파워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 제가 알고 있기로 얘가 한 2.5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후륜 기반으로 i5나 혹은 i4 e드라이브 40에 들어갔던 그 340마력짜리 그 정도 파워가 들어가 있는 후륜 구동에 전기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다지 이게 시원하게 나갈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차량을 그 정도 파워로 이렇게 매끈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큰 차량을 버겁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i7이 또 생긴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고 되게 멋지게 생겼는데, 밟으면 또 밟는 대로 나가야 또 그 맛이 있는 건데,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차량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i7 e드라이브 50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후륜의 느낌이 어떨지. 그런데 완전 여기서 초반전. BMW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저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차량을 분명히 만들었겠지만 제가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BMW는 BMW고 또한 BMW는 sheer driving, 이렇게 큰 차, 기함급인 플래그십 i7에서도 운전 재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왜 나는 안 썼다고 생각을 했었지? 저는 한 340마력 정도 되는 후륜 구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445마력짜리 후륜 구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x드라이브 60을 타든 지금 타고 있는 e드라이브 50을 타든 제가 움직이는 영역 안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파워풀한 주행, 재미있는 주행, 편안한 주행, 전혀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매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의 모든 수준들의 이런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 차량은 듀얼 모터가 아니고 앞쪽에는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 배분 자체가 뒤쪽에 더 많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몸에서 느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런 구동 시스템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타고 나갔을 때 X드라이브나 e드라이브 50이나 달려나갔을 때 접지 능력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오히려 힘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e드라이브 50 쪽이 좀 더 날렵하고 깔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되게 매끈매끈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드라이빙을 할 때 조금 빠른 속도에서 물론 이런 기함급으로 플래그십 차량으로 이렇게 엄청난 펀 드라이빙을 즐기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큰 차량이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핸들링 조작과 되게 빠른 민첩하고 날카로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진짜 이 정도 차량, 이 정도 급에서 운전의 재미를 놓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구독자님께서 i7 x드라이브 60 오너분이시라고, 본인은 다른 스포츠카를 타다가 이 차 하나만 지금 타고 있는데 사실 이 차 하나만 있으면 뭐 스포츠카고 플래그십 세단이고 다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차 하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정을 하고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i7 M70까지 안 가더라도 x드라이브 60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파워풀한 주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더해서 그 큰 차가 뒤쪽에 있는 후륜 조향, 인테그랄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BMW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고속 영역에서도 민첩하고 날카로운 핸들링 영역, 이런 부분을 가능케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의 차량, 5.39m, 한 5.4m에 가까운 이런 크기와 그리고 3.21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급의 기함에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차량이지 않을까. 물론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V8 PHEV 차량을 제가 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차량이 또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트랙에서 타면은. 그래서 저도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한데, i5 M60이나 혹은 뭐 M5 이런 차량들이 운전 재미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M5는 예전부터 기함급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운전 재미를 보여주고 실질적으로도 그 쉬어 드라이빙과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비즈니스 세단의 어떤 지향성을 두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5 시리즈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i7 x드라이브 6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가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i7 e드라이브 50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그렇지는 못하겠지, 설마 그래도 한 급 낮은데 그리고 듀얼 모터가 아닌 그런 전기 차량들에서 이 정도 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i4 e드라이브 40? 그 정도에서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폴스타 후륜도 270마력대 300마력을 넘지 않아요. 전기차가 후륜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 영역에서는 그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데, 아니 이게 웬걸 이 큰 기함급의 i7 e드라이브 50에서 이런 운전 재미와 이런 날카로운 핸들링과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이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이 차량은 기함이잖아요,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푹신한 느낌에서 오는 고급감과 여유로움과 편안한 주행 질감에서 더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핸들링까지 봐요. 이렇게 싹싹
이렇게 타고 나가는 이런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 i7이 내가 엑스드라이브 60을 타지 못하니까 그 금액대로는 이게 내가 조금 더 한 60 가까이 돼서 이런 차량을 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나 잘하면은 i7 e드라이브 50 차량으로도 충분히 이 플래그십 세단의 크기, 고급감, 편안함, 안락감, 그리고 이 승차감, BMW의 끝판 세단을 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급감을 다 누리면서도 전기 차량의 이런 최대 토크가 빵빵 터지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재미있는 영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약간 타면서 굉장히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 잘하면 이 차 살 수 있을지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시권 안에 들어온 플래그십 세단이다. 왜냐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EQS 350 혹은 450 플러스도 후륜 조향도 들어가고 후륜 차량이 있어요. 그 친구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벤츠 EQS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생긴 것도 일단 내 스타일이 아니야. 파워도 약해. 제로백이 6초 한 중반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로백이 문제가 아니라 걔는 일단 운전 재미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BMW의 i7이 좀 이 동급의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운전 재미를 주는 게 오히려 좀 기형적인 거지, 사실 이 정도 급의 플래그십 세단을 타면서 그런 운전 재미를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그게 제작 목적성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잠깐일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7 시리즈가 S클래스의 명성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뛰어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전기 차량으로 오면서 이런 액셀러레이터를 전개하자마자 바로 터지는 토크 구간과 그리고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EQS 350이나 450 플러스에 비해서 훨씬 강한 445마력의 파워를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을 숨겨놓고 진짜 재미있고 날렵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이 정도 고급감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예전에 그 캐논 렌즈에서 나온 축복 렌즈라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나왔었구나. 삼성에서 나왔던 그 축복 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 축복 렌즈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 가격대에 그 이미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렌즈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에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그 정도의 화소와 화질과 화각을 갖고 있는 그런 렌즈를 만들어내서 삼성에서 이제 축복이 렌즈라고 불렀었던. 근데 지금 이 i7이 내가 봤을 때는 이 플래그십 세단급의 정말 기함급의 축복이가 아닌가. 축복 세단이야 얘 진짜. 말도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홀스파워가 449HP, 그리고 PS로는 455PS, 영국마력으로는 449 영국마력, 그리고 PS로는 455PS고 뉴턴미터가 토크가 650Nm의 토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6.7kg 포스미터 정도? 그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파워도 만만치 않은데 얘 배터리 스펙도 똑같거든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팩도 겁나 좋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얘 배터리 캐퍼시티도 105.7kWh의 그로스 배터리에 101kWh의 네트 배터리를 갖고 있는, 정말 용량도 파워도, 거기다 심지어 이 큰 차량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i7 e드라이브 50에는 많은 옵션들이 다 빠져가지고 가격을 조금 싸게 매겼을 거야. 옵션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없어지고 하만 카돈이 대신에 들어가고 뒤쪽에 들어가 있는 티어터, 스크린 티어터가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차량의 옵션들이 빠진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내 예상을 지금 다 빗나갔어요. 이게 지금 보면요, 바워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물론 바워센 윌킨스도 이 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그래도 가장 낮은 급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급의 바워센 윌킨스가 몇 와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파워와 스피커 개수를 갖고 있고, 얘는 이름이 또 스텔라 사운드 시스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은 뭐 여기
에도 스피커가 들어있지는 않고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그런 음악을 보여주더라고요. 음색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맑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맑은 음악도 하만 카돈이나 혹은 JBL이나 보스 사운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사운드를 보여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똑같이 시어터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가격이 들어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1억 6,690만 원인가? 1억 7천 좀 안 되는 가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어마무지하게 비싼 가격입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를 차량에다가 쏟는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60대나 70대 정도 됐을 때 이 정도의 재력을 쌓으시고 인생의 노년과 마지막을 정말 이런 멋진 차량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의 스플레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옵션을 넣고 제가 지금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화이트 시트만 빼고 걔가 이제 한 1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면 얘랑 한 1,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모델의 스플레드의 IT 테크적인 IoT에 관련된 부분을 빼고 제가 요즘 SDB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하드웨어적 완성도가 정말 높은 그런 차량들과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리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얘만의 완성도, 이런 실내 고급감을 그대로 그냥 갖고 이 차량으로 그냥 끝으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높은 그 정도의 중후하고 멋지고 정말 좋은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과 댐퍼 세팅이 되어 있는, 그래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IoT 서비스, IoT 시스템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란 말이죠. 그 하드웨어 중에서도 최상급 승차감과 이런 운전 재미와 파워풀한 느낌을 주는 것도 최상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ADAS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ADAS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존 나와 있는 ADAS 시스템들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테슬라를 제외한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뭐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얘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급. 그러니까 폴스타나 볼보랑 폴스타 같은 차량들도 ADAS 시스템이 꽤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BMW의 ADAS 시스템이 현존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그 ADAS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그 경험치 안에서 자동차선 변경, 앞차와의 간격 유지가 어댑티브로 되는 그런 구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적인 부분, 어느 정도의 공유를 빠져나가는 이런 구간들에 대한 차선을 유지하는 그런 강력도, 강직도라고 하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양산 브랜드들 중에서 최상급.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워도 다른 플래그십 차량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후륜 플래그십 차량들보다 훨씬 더 파워가 높은 445마력의 66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나이가 많고 만약에 IoT 쪽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폰 커넥티비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i7이라고 하는 차량이 제가 느낄 수 있는 아마 이 금액대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i7에 대한 칭찬을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실제로 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의 파워와 이 정도의 승차감과 이 정도의 고급 세팅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후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뒷좌석에 티어터 극장 시스템을 갖고 있고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앤 시스템, 거기에 더해가지고 뒷좌석 부분에 완벽한 그 쇼퍼 드리븐 영역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얘는 브레이크 딱 밟으면요 자동으로 차문이 탁 닫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전부 다 갖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6,6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할인해 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조금만 더 나이가 많고 제가 조금만 더 IT 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거의 100% i7 eDrive 550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차량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 맞춰봅니다. 저 진짜 이 차량 타면서 조금 꽤나 감명받았어요. 이런 차량을 이 정도 가격대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놀라운 경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제 100%로 충전을 해서 이제 주행 질감이나 파워나 후륜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이 정도의 고급감과 멋진 완성도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이 차량이 100km 항속을 했을 때 몇 킬로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게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생활 속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을 이렇게 좀 장기간 동안 대여해 주신 위례 스마트 스토어 매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런 차량을 이 정도로 제가 생활 속에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될 수 없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그 기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또 저도 이 컨텐츠 욕심이 있어서 많은 재미있는 차량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끌어내가지고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건 뭐 광고도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나중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량들이 있는데, RS 이트론 GT, 스펙터, 이거 너무 비싼데, 그리고 타이칸 터보 S,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 나올 루시드 사파이어, 모델의 스플레더는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들 경험해볼, 죽기 전에 경험해볼 여러 차량들 중에 진짜 리스트 넘버 1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상 콘텐츠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BMW 차량 구입하고 싶으신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BMW 스타필드 위례의 김선철 세일즈 익스퍼트, 그러니까 판매 전문가죠, 김선철 대리님께 가시면은, 제가 또 이 정도 차량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정도는 홍보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철 대리님께 가셔서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굉장히 잘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되게 저한테도 설명 되게 잘 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니까 한번 믿고 가셔서 차량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 차량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 생활 속 효율 주행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